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1분 자기소개입니다. 면접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1분 자기소개입니다. 제 컨설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저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신 부분이지만 오늘 영상에서 간략하게 그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통 면접 때 저희가 면접관들에게 키워드를 던져줍니다. 즉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나한테 어떤 질문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 미끼, 다음 질문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올지를 던져주는 하나의 클루가 내 자기소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남들과는 차별화된 어떤 단어를 내가 자기소개 때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나한테 다음 질문이 넘어오도록, 다음 질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면접을 보는 팁입니다. 즉 내가 내 자기소개 안에 A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질문이 나에게 오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 모두가 알다시피 초고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물산 면접 때 면접 때 자기소개에 왜 내가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초고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초고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결국은 그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하는 면접 준비법입니다. 자, 그 이외에 제가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지없이 등장한 화이트보드입니다. 자, 처음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죠.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저는 현 삼성물산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전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왜 지원했냐입니다. 이 이후에 자기 편입사항이라든지 쓸데없는 정보를 집어넣는 것을 끝내야 돼요. 사실 이름과 전공, 자기에 대한 소개는 10초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초에서 60초는 어디에다 할애해야 돼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왜 지원했냐, 입사 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지원했냐와 입사 포부는 과연 회사마다 다르냐? 회사마다 틀려야 되죠. 많은 취준생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자기소개서를 하나를 적어놔요.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현대건설에도 쓰고 삼성물산에도 쓰고 GS건설에도 쓰고 대림산업에도 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회사 이름만 바꿔서 붙여넣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소서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소개서를 잘 못 쓴 거예요. 논술적으로 봤을 때는 문맥이 아주 훌륭하겠지만 그 회사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쓴 자소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쓴 자소서에서 회사 이름만 바꾼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회사에 대한 특색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름, 전공 나오고 난 뒤에 왜 지원했냐를 언급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사의 강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삼성물산은 초고층의 강점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강점이 있죠? 발전 프로젝트에서 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우디에서 2000메가와트가 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쿠웨이트 KMPC 같은 중동 메가 발주처로부터 아주 좋은 평판을 얻었고 수많은 수주를 이룩했던 회사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현대건설 역시 다문 토목이나 플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토목 건축 분야에서도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건축직이다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도 그렇고 둔촌주공 재건축도 현대건설이 가져갔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최근에 회사에 두드러지는 실적, 강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왜 내가 그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바로 마무리를 입사와 포부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키워드는 제가 컨설팅 때 드린 그 키워드, 피드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키워드를 이용을 하셔서 입사와 포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사와 포부를 설명을 하실 때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시공 능력과 설계 능력을 겸비한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대림, GS, 롯데, 그리고 포스코, 현대, 삼성 모든 회사들이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입사업 포부를 내가 거기에 맞춰가겠다라고 해야 돼요. 어떤 회사는 디벨로퍼가 하나의 목표이고 어떤 회사는
CM 스코프로 EPC에서 CM으로 넘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어떤 회사는 EPC에서 피드를 같이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런 것들을 회사의 특색에 맞춰서 포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특색은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예, 그 특색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회사에 관련된 뉴스나 또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던 거고, 저랑 컨설팅을 같이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를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회사별로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지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 전공, 요거는 10초 만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왜 지원했냐? 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 표현할 것들은 이 회사가 뭘 잘한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사업 포부, 여기에서는 이 회사가 최근에 뭘 했는데 앞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한 배를 타고 싶어요. 나도 조인을 하고 싶어요. 라는 포부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한 60초가 딱 지나갑니다. 요게 바로 건설회사에서 대기업에 입사하실 때 1분 자기소개에 가장 보편화된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외에 다른 거를 넣어버리면은 지저분해져요. 말이 지저분해지고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틀에서 벗어나시지 말고 요 두 가지, 외 지원과 입사업 포부, 요 부분을 회사별로 어떻게 작성하실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삼성, 현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인재상이 틀려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완전 틀리게 나와야 되겠죠. 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도 완전 틀려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나라나 국가, 발주처 등을 여기에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 회사가 기존에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아주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 돈도 남기고 사고도 안 나고 평판도 좋아졌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런 프로젝트를 따와서 여기에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 카타르에서 수행했던 모모 프로젝트라든지 삼성이 사우디에서 수행했던 모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찾아와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죠. 하지만 뭐 적자를 봤던 프로젝트를 여기 적어주는 것은 별로 좋은 효과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왜 지원했냐와 입사업 포부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대학 갈 때 썼던 논술 실력을 발휘해서 문맥을 매끄럽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회사의 1분 자기소개는 기타 제조업체에 지원하실 때랑은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은 제조업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맥이 매끄럽고 기승전결이 있고 거기에 본인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건설회사들은 모든 건설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틀리고 또 업이 틀립니다. 단순히 건설업이라는 것만 같은 거지, 그 안에서 어떤 회사는 이쪽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고 어떤 회사는 이쪽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고 어떤 회사는 또 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추구하는 사업 방향 자체도 틀려요. 그리고 같이 협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의 회사들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일본 회사랑 손잡고 가길 좋아하고 어떤 회사는 또 중국 회사랑 손잡고 가고 어떤 회사는 또 독일의 밴더랑 손잡고 가길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만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잘 활용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은 아주 완벽한 1분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예.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컨설팅 때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거의 1시간을 설명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서칭을 하셔야 되겠죠. 예. 건설회사의 1분 자기소개는 논술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얼마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60초에 주어진 공평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합격하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